네, 민주당이 혁신위를 이끌 책임자로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선임했는데요.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은경 교수가 임명이 됐는데 그 개파와는 무관한 개파가 분명히 있습니까? 지금 저 민주당에는 확연합니까? 이제 점점 확연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굳이 개파라고 하면은 네. 이재명 대표하고 네.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를 지지하는 의원들과 네. 이재명 대표 체제를 네. 걱정하는 뭔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네. 의원들 그 정도가 개파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네. 친소관계. 친소관계. 방금 전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는 것이 혁신이다. 김은경 교수가 그것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그런 요구도 있고 그런 주장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정상적으로 정통성을 갖춘 당 대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끌어내린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또 그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예. 저는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취임 1년을 앞두고 있어요. 8월 말이면 1년이거든요. 예.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과연 지금 현재 있는 이재명 체제, 이재명 지도부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게 이제 총선은 내년 4월이니까 예. 연말쯤 해도 되지 않냐. 근데 저는 연말까지 가기에는 좀 늦다. 그리고 중간에 정기국회가 있어서 9월부터 연말까지는 사실상 어떤 당의 변화를 좀 적극적으로 시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기예요. 국회 휴직이 때 여름에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저는 정기국회 이전에 민주당이 체제 정비를 하고 야, 이 길로 가면 이번 총선 이길 수 있겠다. 또는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이 좀 뭔가 희망이 있다. 그런 느낌을 주고 또 그런 국민들의 신뢰를 얻은 상태에서 정기국회를 해야 거기에서 득점, 거기에서 뭔가 국민들의 신뢰를 더 축적을 시켜서 내년 총선에서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거가 안 된 상태에서 예. 그냥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정말 엉망인데 예. 민주당도 도끼인 개끼니다. 예. 이 분위기로 연말까지 가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되면 양당 다 이른바 아주 취약한 정당, 프레자일 정당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조그마한 자극에도 쉽게 무너지거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정당이 돼버려요. 그럼 누가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무슨 선심성 예산을 뿌리거나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민주당으로서는 되게 안 좋은 상황이죠. 그거는. 둘 다 차근하지 못했다.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신뢰죠. 예. 뿌리라는 게 정치의 뿌리는 결국 국민 신뢰인데 예. 지금처럼 양당이 이렇게 국민들 특히 이제 중도층 국민들한테 비호감이었던 적은 저는 별로 기억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정도면 정말로 작은 실수 하나가 판을 흔들어 놓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LH 같은 이런 것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예. 제가 그때 이제 최고위원 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런 대목이었는데 예. 하나씩 쌓일 때는 잘 못 느껴요. 예. 그런데 뭔가 문제가 하나 딱 터져서 이게 상황이 급변할 때 그때 이제 체감을 하게 되는데 바로 계속 때는 누적된 그런 어떤 피로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신뢰의 어떤 그러니까 신뢰가 흔들리는 거죠. 이 신뢰가 흔들리는 사건들이 누적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LH 사건이 사실은 그게 무슨 정권 차원에서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무자들의 일단 간습적인 비리였는데 그렇죠. 예. 그거 하나로 여당 전체가 흔들려 버리게 되고 여당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누적된 어떤 그렇죠. 문제점. 불만이. 예, 불만. 그리고 또 이제 검찰 개혁에 있어서 누적된 불만. 이런 것들이 그런 작은 사건 하나로 인해서 당이 또는 선거 승패가 완전히 크게 흔들리는 상황 이렇게 갈 수도 있어서 저는 그런 정당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려면 혁신은 뭘 해야 됩니까? 일단 1번이 예. 기득권 방탄 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 예. 이걸 떨궈내야 돼요. 민주당이 기득권 방탄 정당. 뭔가를 지키려고
지키려고 방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돈봉투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럴 때 단호하게 이거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단호하게 징계하고 민주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정당이다라는 걸 단호하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미적하면서 뭔가 당 전체가 저기에 대해서 뭔가 감싸는구나 또는 저게 당 내에서 맨날 자기들끼리는 저러고 사는구나 이런 식의 이미지를 주면서 상당히 이제 이 기득권 방탄 정당에 그 대한 국민들의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쌓여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민주적인 팬덤 정당이다. 이런 이미지가 또 커졌어요. 예전에 국민의힘, 뭐 미래통합당, 한나라당 그쪽이 무슨 일베라든가 아니면 태극기 부대라든가 그래서 그쪽이 그런 정당이었다. 지난번 총선이 황교안 대표 때 이미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저기 태극기 정당이다. 사실은 총선 때 황교안 나경원 체제가 총선에서 심판받았던 상당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민주당이 뭘 잘해서 보다는 태극기 정당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엄청 컸거든요. 2020년. 그래서 저기 신뢰할 수 없다. 지금도 민주당이 비민주적인 팬덤 정당이다. 팬덤이 좌우하는 정당이다. 팬클럽이 뭐 있을 수 있죠, 정치인한테. 근데 팬클럽이 정치를 좌우하거나 그 정치인을 좌우하게 되면 그거는 국민들이 거기에 신뢰를 안 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추석 전에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8월 말이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요. 8월 말이 이제 이재명 체제가 1년 되는 시점이에요. 그럼 1년 정도 했으면 이제 임기의 절반을 한 거거든요. 절반을 했으면 민주당이 갖고 있던 문제가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 끝나고 무리하게 당대표에 도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내 사법 리스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대표 하겠다 이렇게 안 했어요. 그랬으면 사람들이 안 찍어줬겠죠, 잘. 민주당을 위해서. 혁신하겠다고 해서 한 건데 자, 민주당을 혁신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도덕성, 기득권, 방탄 이런 문제에서 얼마나 혁신이 되냐. 오히려 저는 좀 더 악화됐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전에 뭐 대깨문이다 해서 이 팬덤 정치를 계속 비판했는데 지금 우리 팬덤 정치가 민주당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은 이 팬덤 정치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그 점에서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간평가를 받아라. 그래서 지금 1년을 평가해서 이재명 체제, 이재명 지도부로 내년 총선까지 가면 이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 확신, 이 판단, 이 토론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지금 한 2달 남았는데. 토론이에요? 아니면 뭐 당원들의 투표예요? 아니면 여론조사예요? 뭡니까? 아니 저는 일단 얘기를 해야죠. 이야기는 일단 하자. 그럼요. 민주주의라는 게 토론이 결정하는 게 투표는 그냥 형식적인 행위입니다. 마지막에. 이 토론을 통해서 민심의 판단 혹은 다양한 주장 이런 것들이 분출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과연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이 정해질 거라고요. 그 방향이 정해지면 토론 안 해도 투표 안 해도 되죠. 근데 방향이 좀 뭐 이게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 좀 갈린다. 그럼 뭐 어떤 방식이든지 뭐 의원들의 판단이든 당원들의 판단이든 대의원의 판단이든 국민들의 판단이든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묻는 절차를 밟을 수 있겠죠. 3927님이 이재명 대표가 이 문자가 많이 오네요. 사퇴 선언이나 불출마 선언 정도 한다면 혁신의 동력이 생기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저는 그거는 이제 지금부터 한 2달 남았거든요. 8월 말까지. 이 과정에서 좀 진짜 심도 있는 토론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지난 1년과 나머지 총선까지 1년을 전망해 보면서 지금 이 이재명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또 바뀔 의지가 있는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1년 동안 실질적으로 내가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그 이유는 뭐고 이거는 이렇게 고치겠다. 라고 해서 맞아. 저렇게 가면 이재명 지도부라고 하더라도 총선 갈 수 있겠다. 그런 신뢰를 심어주면 그냥 가도 돼요. 이런 것들이 혁신위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 하시는 당연히 나와야죠. 당연히 나와야 된다. 이게 국민들이 이런 방안들이 다 국민들이 이걸 다 지금 기다리고 있거나 이걸 궁금해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그 혁신위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겠죠. 8월 말이 데드라인인데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뭐 데드라인이라는 게 뭐 네. 정치라는 게 뭐 언제까지 안 되면 뭐 세상이 바뀌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가 좀 의미 있는 목표를 8월 네. 말까지 해서 한번 해보자. 의미 있는 토론을 해보자. 네.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체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변화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네. 아니면 해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네. 새로운 뭐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겠다. 네. 이런 판단을 할지를 네. 지금 의원들, 당원들, 국민들 이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거나 아니면 좀 토론하는 과정들을 좀 본격적으로 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좀 짧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뭐 거치의 변동이 생긴다면 아마 강성당원들이나 열성당원들이 또 빠지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저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따가 이슈 오도독에서 또 나오세요. 김종민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이 나와서 고품격 토론 칭찬 혁신 배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자기 당만 욕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악역이네, 악역.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